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왔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지만 정작 그 남자는 자신이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핸들을 움켜쥐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빠르게 달려왔지만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왔던 걸까?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한다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속도를 늦추면 경쟁에서 진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자신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휴게소 벤치에는 비슷한 나이의 다른 남자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할 것 없다는 듯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차를 세운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자신은 평생 잘못된 경주를 해온 것은 아닐까.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숨가쁘게 달리고 계신가요?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앞만 보고 달리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중년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씨는 평생을 속도전으로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대학에 가야 했고, 빨리 취직해야 했고, 빨리 결혼해야 했고, 빨리 승진해야 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늘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직급에 있는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말입니다. 박 씨는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습니다. 건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 씨는 빨랐습니다.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고, 친구들보다 큰 집을 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60이 되어 정년퇴직을 하던 날, 박 씨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달려온 이유가 뭐였지? 이제 도착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멀어져 있었고, 친구들과는 연락이 끊겼고, 건강은 망가져 있었고, 취미도 없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만난 옛 친구는 박 씨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승진도 느렸고, 집도 작았고, 직급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족과 사이가 좋았고, 취미 생활을 즐겼고, 건강했고, 무엇보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는 빨리 가는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했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속도만 생각했지 방향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가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믿었는데 정작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 달렸을 뿐 자신만의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리 잡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곳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50대 후반의 김 씨는 한때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을 늘리고 매출을 올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가 그의 모토였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일했고 쉬는 시간도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달렸습니다. 사업은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었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김 씨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고 좋은 일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이유는 잊혀지고 오직 숫자만 남았습니다. 매출, 이익, 성장률 이런 것들만 중요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였고 고객들은 돈을 내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보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대신 제대로 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제품 품질을 높이고 고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예전만큼 빠르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행복했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고객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빨리 크는 것보다 올바르게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중년의 인생에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왜 이것을 추구하는가? 속도만 생각하면 이런 질문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생각하면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봄이 인생을 바꿉니다. 60대 중반의 이 씨는 은퇴 후 방황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해봤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 없이 떠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씨는 고민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편하게 쉬면서 살까?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까? 젊은 시절에는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해진 길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했는지, 무엇의 의미를 느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좋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 씨는 결정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지만 보람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씨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씨는 빠르게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제대로 했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이 씨의 남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게 되었고 삶이 다시 풍요로워졌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방향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관계이거나 봉사이거나 성장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50대 중반의 최 씨는 승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동기가 먼저 임원이 되었고 최 씨는 그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자신이 뒤처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최 씨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다고요. 임원이 되면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최 씨는 이미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꿀 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을 줄이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했고 건강도 챙겼습니다.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삶에서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졌고 자식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 후 임원이 된 동기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최 씨는 병문안을 갔고 동기는 말했습니다. 자네가 부럽네. 나는 빨리 가려고 너무 무리했어. 이제 보니 자네가 더 현명했던 것 같아.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속도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중년이 되면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빠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70대 초반의 정 씨는
젊은이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달려도 됩니다.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십시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만약 아니라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말했습니다. 나는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그 방향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멈춰 서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가? 속도를 늦춰도